전 세계적인 감독 반열에 올라있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만들 당시에 영화 오프닝 장면에 뜬금없이 종소리를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종소리를 영화 시작하자마자 넣은 이유는 한국에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에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는 일화가 요즘 다시 크게 회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 일화가 왜 회자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다들 청심환 챙기세요. 놀라 뒤집어집니다. 현재 이 시각 한국 영화 산업이 5년 후에는 거의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라는 소름돋는 전망과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깝지만 팝콘 사들고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풍경이 없어진다는 의미이죠. 이 의미는 전국의 영화관들 또한 없어진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한국 영화 산업 좋은 시절 다 갔다는 말이기도 해요. 능력 있는 신입 감독 발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국내 투자 자금력으로 한국 영화를 제작한다는 일은 이제 꿈도 못 꾼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넷플릭스 등등 OTT 서비스와 IPTV를 이용해 집에서 많이들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영화들이 이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 영화관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고, 이 현상으로 한국 영화 산업이 소멸된다는 이유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인기 있는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한국 영화 산업이 국내 투자 문제로 밑바닥을 쳐서 해외 투자를 받는 OTT 서비스가 아닌 순수 한국 영화 국내 투자 제작이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해외 투자받고 하청업체식으로 영화를 제작해서 납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역병으로 야외 활동을 못했었기 때문에 전국의 영화관들이 엄청난 적자를 봐서 이번에 티켓 값을 올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러자 한국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침체된 한국 영화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은 알겠는데 요즘 넷플릭스 등등 수많은 OTT 영화 드라마 서비스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이유는 다양한 소재와 스토리, 다양한 배우들이 많아서인데, 요즘 순수 국내 투자 제작 영화들은 항상 똑같고 식상하고 비슷한 주제에 똑같은 배우들이 자주 출연하는데 영화 자체의 퀄리티와 소재의 다양성과 연기력 좋은 새로운 배우들만 받쳐준다면야 오지 말라고 해도 가겠는데, 요즘은 볼만한 한국 영화가 정말 너무나 없다라고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 세계적인 힘든 상황 때문에 투자 문제와 소재의 다양성이 비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국 영화 산업은 이제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의견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국내 한 남성은 한국 영화관 가격 인상이 소름 돋는 이유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한탄을 하기도 해요. 글 내용을 확인해보면 가격 올리는 것을 이해는 하나 일단 영화관 환경부터 뜯어고쳐야 사람들이 찾아갈 것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 내용의 주 요점입니다. 가격 올릴 생각부터 하지 말고 영화관 환경 개선부터 해서 사람들이 찾게 만들라는 의미죠. 그는 영화관 상영 환경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조목조목 글을 써내려 갑니다. 영화 화면에 컬러 그레이딩이나 피팅도 안 되어 있는 개봉관이 상당히 많고, 그 와중에 영화관의 빈 프로젝트 램프 값을 아끼기 위해 원래 밝기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스탑 밝기로 상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영화관에서 요즘 영화를 보면 영화가 매우 어두워 보인다고 전하죠. 게다가 램프가 수명이 다 되어도 깜빡깜빡 숨 넘어갈 때까지 그냥 계속 사용되고, 요즘은 환경 조명으로 영화 촬영하는 게 대세인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램프 밝기가 최대인 것을 가정하고 화면 밝기를 맞추고 제작하나 정작 틀어주는 상영관에서는 밝기를 낮춰서 보기 불편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는 그나마 사람들 많은 곳에 상영관은 밝은데 수도권 밑으로만 내려와도 심각하고, 밝기 세팅도 이 정도인데 컬러 세팅으로 가면 더 할 말이 없어진다고 그는 말하면서 상당수 극장들 중에서 화이트에 화이트색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전하죠. 그만큼 기본 컬러 세팅도 안 되어 있다는 소리이고, 또는 램프의 수명이 이미 갈 만큼 간 것이라는 그의 분석입니다. 더불어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정말 못 참는 것은 영화의 잔상 문제이고, 특히나 액션 장면에서 생기는 잔상은 못 참겠다고 말을 해요. 영화관에서는 풀업 과정 때문에 잔상이 생긴다고 말하나? 그럼 광고가 나올 때는 왜 잔상이 안 생기는 것인가라며 이 부분은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의 상영기를 아직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밝힙니다. 지원 헤르츠는 낮은데 요즘 포맷들은 전부 DCP로 맞춰서 나오기 때문이고, 오래전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이런 잔상은 없었고, 만약 영화관 점주가 영화광이라서 각 잡고 제대로 세팅한 상영관에서는 잔상 증상이 덜한데 대부분 잔상이 많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최신 사양 게임을 돌리는데 게임 모니터는 흑백 CRT 모니터인 것이다라고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제가 직접 일본 도쿄 현지 영화관에 문의 메일을 보냈고, 요일별로 컬러 다르게 비키니 입고 팝콘 판매하면 연병장 5열종대 7바퀴를 줄 서기 때문에 관람 환경은 의미 없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그리고 그는 한국 영화관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사운드 문제 보완이 정말 시급하다고 의견을 말합니다. 요즘 한국 영화의 고질병이라고 불리고 있는 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의 대사가 안 들린다는 문제라는 것이죠. 성조가 있는 영어권 일본 중화권과 다르게 듣기 어려운 대사가 많은데 한국은 후시 녹음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국 영화관에서는 사운드에 대한 세팅도 상영관마다 다르고 차이가 크다고 전합니다. 이 문제는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고, 물론 사운드로 유명한 극장은 나름 잘 되어 있으나
그러나 다른 상당수의 영화관은 관리 및 세팅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더불어 스피커라는 것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많이 쓰여질수록 부품이 노화해서 소리가 변하는데 이럴 때는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주고 교체해줘야 하나 돈이 들어가므로 그냥 넘어가는 곳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영관은 저음이 너무 울리게 설정이 되어 있고 대사가 동굴 속 메아리처럼 울릴 때가 많다고 해요. 반대로 어떤 상영관은 고음 음역대가 너무 높아서 귀가 찢어질 것 같다고도 해요.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점은 많은 관람객들은 이 부분에 관해 영화를 만든 제작사 측이 잘못 만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전 세계적인 감독으로 떠오른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 오프닝에 종소리를 넣었는데, 그가 종소리를 영화 시작하자마자 넣은 이유는 바로 국내 영화관의 사운드 체크를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얼마나 많은 상영관들 사운드 관리 상태가 부족했으면 입체 서라운드라도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음향을 영화 오프닝부터 봉준호 감독이 넣었겠느냐라며 그는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전하죠. 그리고 어떤 천만 관객의 유명한 감독은 국내 영화제에 참석했다가 상영 사운드 상태를 보고 기겁해서 전날부터 밤새 사운드 세팅을 직접 다시 해줬으며, 그럼에도 몇몇 구간에서는 사운드가 나갔고 감독은 결국 무대 인사에서 상영관에게 한마디 했었다는 일화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글 작성하신 분이 이 감독님 아닐까 하는 추리소설 영화 각본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면 최소한 본사 차원에서 품질 관리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닐까 생각을 한다면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가격 인상은 프랜차이즈로서 자격 미달이 아닌가라며 의견을 전해요. 그리고 국내 영화관이 매출이 지금 현 시각에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인력 감축과 그로 인한 고령층 관객들의 감소 때문이라고 말하죠.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인력을 줄여서 현장 티켓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실시간 인터넷이나 앱 예매로 대체를 했는데, 여기서 생각 못한 것은 고령층은 영화관을 즐기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령층 분들 중에는 은행 뱅킹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과반수인데 당연히 영화관 어플의 존재도 모르실 테고, 시스템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키오스크 UI는 전혀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층이 영화관을 찾고 보는 것을 겁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하죠. 어르신들 쫄지 마세요. 당당하게 가서 라떼는 말이야 라며 라떼 한 잔 시키면서 팝콘 언니한테 계속 말 거세요. 바로 그냥 아이고 우리 선생님 표 끊어드려야겠네 라고 점장 뛰어옵니다. 더불어 그는 심지어 안내 데스크에 사람도 없고 입장을 도와줄 직원도 요즘은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 팝콘 언니한테 계속 질문하라고, 점장이 뛰어와 도와준다고. 또한 그는 영화관 측이 생각을 못한 부분은 한국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티켓 비중과 바이럴 비중이 생각 이상으로 매우 크며, 그들은 당연히 영화는 표를 사서 봐야 한다는 게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대이며, 게다가 시간도 젊은 층보다는 많고 적자 시간대인 낮 시간을 메꿔주는 매우 소중한 관객층이고, 또한 영화는 실버 산업 중 하나이며 심지어 1000만 관객이 있어서 절대적인 입지를 다져주는 세대가 고령층 세대인데, 고령 세대분들이 오시지 않으면 앞으로 1000만 관객 한국 영화는 완전히 불가능해질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국제시장, 신과 함께,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원앙 소리 등 이 영화들은 고령층 분들에게도 인기였기 때문에 1000만 관객 또는 제작 비용 대비 기록적인 수익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고령층 분들이 예매조차 불편해서 영화관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결국 그냥 보기 편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글을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이게 맞는 접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고, 영화는 테마파크화가 가능하다고 하나 시장층은 테마파크 시장층이 될 수가 없다고 전하면서 시장 분석부터 경영진 측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인력 감축 때문에 청소 부분이 미흡해진 부분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통로에서 발이 차있는 팍폰들은 기본이고, 내 자리 팔거리에 전 상영에 앉은 손님의 커피 홀더가 있는 건 당연하게 됐고, 이렇게 무리하게 인력부터 감축하고 남은 인력만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즘 뉴스 소식도 들리지만 최근에는 영화관 내에서 짜장면도 먹고 회도 먹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정도의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공원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자도 세탁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청소 관리를 하고 있나, 이번에도 제가 직접 중국 상하이 현지 영화관에 문의 메일을 보냈고, 우리는 각 가정 다운로드 체계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됐고,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대체 언제 나오냐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중국 측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그리고 영화에 대한 평론과 별점에 대한 부분이 영화관 활성화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평론 쪽에 영화 쪽에 족보가 있는 전문가들 찾기 힘들고, 물론 영화를 찍은 적이 있거나 영화 매니아여서 유학까지 다녀온 평론가들도 있긴 한데, 요즘 이상한 평론글들이 많고, 평론가라는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화 잡지사에 취직하거나 칼럼 기고에서 별점을 내리면 그때부터 평론가라고 부르며, 영화 잡지사가 국가 공인 기관 영준이가 아닌데 왜 평론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요즘은 영화과 학부생들이 평론 수준이 더 높은 것 같고 평론의 분석력, 해석력, 표현력이 요즘은 영화 리뷰 유튜버들이 더 수준이 높으며 쉬운 해석이 가능한데 어렵게 풀어서 해석하고 다른 작품과 비교를 하고 난해하게 돌려서 과대 표현하는 방식을 수정해야 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명패에 달린 선민의식만 없어진다면 좋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속히 재점검해야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화관은 다시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그는 글을 마무리하죠. 저는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더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국내 민심을 먼저 잡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